자, 세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출석은 제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자, 수정 기능까지 우리가 완료를 했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런 거 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게시글들을 본다 하면 여기 이 조회수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쵸? 이제 이 조회수는 언제 생겨요? 그죠? 글을 들어가서 보면 그때 1 증가하는 거죠. 처음에 글을 썼을 때는 일단 0이어야 될 거고, 거기서 누군가 글 상세 보기를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조회수가 1씩 증가를 하는 거죠. 이런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날짜 했던 것처럼 조회수라는 것도 저장을 해야 되죠.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록을 하기 위해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카운트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얘는 처음에 0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처음에 0이 되도록 초기화를 해줬어요. 이러면 이거 아티클 생성자 매기변수 4개 받는 이 아티클 생성자는 어디서 처음 실행이 되죠? 여기 라이트 할 때, 글 등록할 때 생성되죠. 그러니까 등록할 때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한다는 거죠.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생성자 안에서.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조회수를 담을 공간도 만들었고요. 처음 값을 0으로 초기화도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디테일이라는 걸 클릭을 할 때마다, 우리가 명령어를 칠 때마다, 글을 볼 때마다 증가를 시켜야겠죠.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메서드 하나를 만들 거예요. increase count라고 하는 카운트가 증가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안에 카운트를 1 증가시키는 로직을 넣어 줄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서 이게 한번 호출이 되면 이 카운트라는 애는 1씩 증가하겠죠. 그쵸? 근데 어떤 상황에서 증가가 돼야 된다고요? 게시물 상세 보기 했을 때, 그쵸? 그럼 우리 기능에서 보면 디테일이죠. 디테일 했을 때 이 메서드를 호출해주면 카운트가 1 증가를 하겠죠. 자, 여기서 왜 found article이 얘를 호출해요? 지금 found article에 뭐 들어있어요? 그죠? 게시물 있을 때 우리가 디테일 1 넣으면 1번 게시물 여기서 찾아가지고 그 1번 게시물을 지금 found article에 넣잖아요.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1번 게시물은 이제 found article이 리모컨 조작으로 컨트롤 하는 거죠. 근데 이 increase count라는 메서드는 아티클한테 있네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new article. 그쵸? 우리가 게시글 라이트로 쓸 때, 등록할 때 그때 이미 메서드는 얘가 물고 있는 거죠. 다 이 객체가. 우리는 이 객체를 컨트롤할 리모컨을 지금 여기서 found article에 넣어준 거니까 이 found article한테 increase count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는 거죠. 버튼이.
그래서 여기서 얘를 호출하면 카운트가 1 증가를 할 거예요. 밑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볼 수가 없죠? 여기를 추가를 해줘야죠. 얘를 조회, 얘는 인트니까 %d 파운드 아티클의 카운트, 상세의 조회 수를 볼 수 있는 출력문 하나를 추가해줬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아티클 라이트 오타가 났네요. 글 2개 썼고요. 목록 볼 때 잘 나오죠? 1번 봤어요. 조회 어떻게 됐어요? 1 됐죠? 제가 얘를 계속 클릭을 하면요, 조회수 계속 늘어나고 있죠? 다른 것도 되나 한번 볼게요. 아티클 모디파이 1번 제목 수정, 네. 수정도 잘 되고요. 제목 잘 바뀌었고요. 다시 확인했을 때 1 증가하죠. 잘 되고 있어요. 지금 12였던 게 수정하고 다시 봤더니 13. 2번 글 잘 지워지고요. 네, 기능들 뭐 문제없이 잘 되고 있죠. 우리가 했던 거. 조회수 추가하는 기능 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다시피 이 조회수는 글 목록에서도 보여주고 있네요. 그쵸? 여기서도 좀 나오게끔 하나 추가로 좀 해줄게요. 쟤는 리스트, 여기에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얘를 이렇게 하죠. 이러면 뭔가 좀 더 가운데 정렬까지 된 것처럼 나올 거니까. 자, 리스트에서는 지금 왜 여기가 아티클이에요? 간단하죠. 반복문 돌려서 아티클스 get 한 거를 넣어주고 있잖아요. 얘는 파운드 아티클이 아니라 아티클인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실행을 또 시켜보겠습니다. 아이고. 리스트의 조회가 잘 나오죠. 정렬이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냥 뺄까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낫겠네요. 잘 나오고 있죠, 조회가. 디테일해서 조회수를 늘렸어요.
이번에는 얘를 좀 많이 늘려보죠. 2번을 그래서 13까지 늘려준 상태로 리스트 하면 잘 나오죠. 조회수 기능 간단한 기능 추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기능들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뭐 조회수 기능도 추가를 해줬어요. 그럼 지금 벌써 쓰기, 목록 보기, 상세 보기, 삭제, 수정, 조회수 많이 만들었죠. 우리 이거 만들면서 계속 테스트 할 때 글 잘 써지는지 요거 빼고는 요거 테스트 하려면 글을 써야죠. 먼저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글 쓰고 얘네 해보고 계속 이랬잖아요. 이제 글 쓰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테스트용 데이터를 뭐 한 두세 개를 넣어 놓는다 이러면 우리가 다른 기능 추가했을 때 테스트하기 위해서 글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런 거를 좀 해볼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건데, 자, 이거를 앞으로 기능 구현을 위해서 프로그램 시작 시에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걸 할 겁니다. 얘를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이름으로. 자, 이거를 제가 지금 메서드 명을 드렸는데 얘를 이제 어디에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메서드를 도대체 어디에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이 메서드를 프로그램 시작 시에 생성이 돼야 되니까 어디에다가 호출을 해줘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얘를 만약에 혼자 해보라고 시간을 드린다면. 근데 일단 호출하는 부분은 간단하죠. 프로그램 시작 시에요. 그럼 시작하는데 밑에다 해주면 돼요. 우리가 어디서 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얘가 말을 해주고 있죠. 시작 시에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호출해주면 돼요. 자, 그럼 메서드 호출문을 썼어요. 우리 이거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요? 어려우면 고민하지 마세요. 올려보세요. 자, 이 메서드는 정의되지 않았대요. 어디에? 메인에 정의되지 않았대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클래스에다가 얘를 만들어 놓고 쓸 때는 뭐 아까 UT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근데 굳이 얘를 밖으로 뺄 필요가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메서드 호출만 했어요. 그랬더니 메인에다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밑에 생성이 됩니다. 내려가 보면 여기 있죠?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 제가 메인 메서드를 접었어요. 지금 메인 클래스 안에는요, 메서드가 몇 개예요, 그러면? 두 개죠. 메인 메서드 하나랑 우리가 방금 만들려고 넣어놓은 make test data라는 메서드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그동안의 기능들은 메인 메서드 안에다가 쭉 썼던 거고요. 이번에는 메인 메서드 바깥, 메인 클래스 안에다가 그냥 메서드, 우리 여기다 메서드 이렇게 추가하듯이 그냥 만든 거죠, 똑같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얘가 실행이 되면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끔 해줄게요. 생성했습니다. 합니다로 하죠. 자, 지금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메인 클래스예요. 메인 클래스 안에 우리 메서드 두 개였다 그랬죠. 지금 얘가 메인 메서드고요. 얘가 make test data 라는 메서드예요. 이렇게 메서드 두 개 들어있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게시물들 다 어디 있어요? 아티클스에 들어있죠. 네.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객체인 아티클스에 지금 넣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 만드는 더미 데이터도 얘한테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아티클스는 어디에 있어요? 메인 메서드 안에 있죠. 메인 메서드 안에서 아티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것만 볼게요. 이 안에 아티클스가 있는 거예요. 그쵸? 변수가. 그러면 과연 이 make test 데이터는 얘한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얘를 가져다 쓸 수 있나요, 얘가? 우리가 실제로 더미 데이터를 뭐 3개를 만든다. 만든 거를 아티클스에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게시판 기능 이제 실행시켰을 때 아티클스에 있는 걸로 이제 리스트도 보고 다 하는데, 여기 아티클스에 안 넣고 여기서 만든 거를 다른 데다 넣었대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아티클스는 우리가 더미 데이터 만든 게 안 들어가겠죠. 없는 상태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아티클스에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아티클스로 게시물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이 아티클스는 얘가 접근이 가능할까요? 이거 안 되죠. 이것도 메서드 안에 있어요. 그럼 얘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는 다른 메서드에서 접근이 안 되잖아요. 이 메서드 끝나면 죽으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지역 변수를 바깥에 빼서 둘 다 접근이 가능하게 전역 변수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얘를 뺄 겁니다. 이 바깥으로. 얘를 뺐더니 지금 아래에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여기 빨간 것들 보이시죠? 이거 왜 이래요? 아티클스를 못 찾아서 그렇죠? 이거 메인 메서드 안에서 있을 때는 그냥 아티클스 이렇게만 해서 쓸 수 있었는데 바깥으로 빼버리니까 그냥은 못 갖다 쓰는 거죠. 자, 저는 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뭐죠? 아니, 이거 생성자죠. 메인 클래스의 생성자인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아티클스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걔한테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리모컨 연결하는 거죠. 그쵸? 이것도 한 줄에 있던 거 두 줄로 나눈 것 뿐이에요. 생성자를 통해서.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직도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자, 에러가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field articles. 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articles라는 변수는요 스태틱이 아니래요. 그쵸? 근데 얘네들 지금 메인 메서드랑 make test data 얘네 둘은요 스태틱 메서드죠. 제가 이거 생성자 심화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스태틱은 스태틱끼리만 호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때 적당한 예시가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상황이 나오면 알려드린다 했는데 이런 거예요. 얘는 스태틱 메서드인데 이 바깥에 있는 이 전역 변수는 일반 변수죠. 얘를 못 갖다 써요. 그래서 얘를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일단 에러가 사라졌죠. 깨끗이 졌어요.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만 쓸 수 있어요. 스태틱 변수만. 그리고 이것도 하나 붙여주죠. private. 얘는 뭐냐면 제가 지금 public 이런 거 쓰는 거 이제 우리가 여기였죠. 밑에서 이제 이런 거 붙여주는 거 안 지우고 쓰기로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접근 제어자라고 해요. 말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걸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류가 4개가 있어요. 원래 퍼블릭이랑 프로텍티드 그리고 프라이빗 그리고 하나가 디폴트였나?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사실 얘는 거의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의미가 별로 없고요. 이렇게 3개를 주로 쓰게 되실 텐데 얘도 사실 거의 안 써요. 이게 2개가 좀 중요합니다. 퍼블릭은요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유틸 클래스, 퍼블릭 클래스죠. 가져다 쓰는 거 전혀 제한이 없어요. 서로 다른 패키지에 있어도 뭐 아예 서로 다른 이렇게 지금 2개의 프로젝트가 다른 것만 아니면 한 프로젝트 내에서는 어디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게 퍼블릭이에요. 우리가 임포트만 시켜주면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퍼블릭은. 근데 프라이빗은요 얘는 그 어디서도 갖다 쓸 수 없어요. 본인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private static articles죠. 얘는 이 메인 클래스 내부 말고는 아무 데서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이 private 때문에. 그리고 이 private이 어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거 자바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냥 이 안에서 만든 거였는데 이미 프라이빗이 붙어 있어요. 메인 클래스 내부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서 그래요. 얘를 퍼블릭으로 바꾸게 되면 뭐 다른 데에서 메인 클래스에 접근해서 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못 쓴다. 얘는 자기 스스로만, 자기 본인만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좀 더 이제 깊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바 접근 제어자라고 구글링을 해보시면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설명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설명 보면 같은 패키지 내에 뭐 동일 클래스 내에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지어놨는데 그게 아직은 좀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그렇게 안 줄 거고요. 일단 프라이빗은 다른 데서 아예 못 쓴다. 퍼블릭은 다른 데서 어디서도 쓸 수 있다. 딱 이 2가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얘 뺐죠. 아티클스를 뺐고 이 안에서 아티클스 쓰던데도 이제 문제없이 잘 인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볼까요? 잘 되는지. 일단 아티클스라는 애를 전역 변수로 바꾸면서 우리가 스태틱도 붙였고 뭐 이런 생성자도 만들었고 일련의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만들었던 소스가 잘 작동을 하는지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에러가 나고 있네요. 자,
다시. (47) 에드. 잠시만요. 제가 이걸 안 바꿨네요. 자, 지금 아티클스를 프라이빗도 붙였고요, 스태틱도 붙였어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거 또 생성자 심화 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스태틱 변수는요, 스태틱 생성자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스태틱 생성자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실까요? 스태틱 변수는 얘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에러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실행을 시켰을 때 이 라이트에서 요 add 여기서 에러가 났었어요. 이 에러가 왜 나냐면 지금 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여기서 지금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성자가 실행이 돼서 이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스태틱 생성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생성자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가 정상적으로 없으니까 애들을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스태틱 변수라면 스태틱 생성자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잘 되죠? 라이트 리스트 잘 나오고요. 잘 나오고요. 지금 모디파이 디테일 다 잘 나오고 있어요. 딜리트까지 하면 잘 나오죠. 우리가 만든 기능들이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쵸? 아티클스라고 하는 애를 메인 메서드 바깥으로 빼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그쵸? 그럼 우리가 얘한테 지금은 이 출력문만 뱉고 있으니까 여기다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객체가 생성될 때 아티클스라는 애가 생성될 때가 아니라 아티클스에다가 게시물 3개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넣을 때는 add. 근데 여기에는 게시물이니까 new article 해서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 4개 변수 4개 받는 아티클 생성자밖에 없죠. 얘도 인자값 4개 넣어줘야겠죠. 어차피 얘는 우리가 뭔가 실제로 입력을 해서 제목이나 내용 이런 걸 넣어줄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만들어지는 더미 데이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값을 그냥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이거를 한 3개 정도 넣어줄게요. 자, 이러면 글번호, 날짜, 제목 123, 내용 123 데이터 3개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잘 들어있네요. 잘 들어있죠. 물론 동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은 동일하겠지만 내용은 잘 들어있잖아요. 그쵸?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여러가지 방면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조회수라는 애까지 한번 값을 넣어 볼게요. 글마다 조회수가 각각 다르게 이걸 넣어주고 싶어서 추가를 했어요. 이게 안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얘는 매기변수 4개 받는데 얘는 5개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추가를 해주면요, 카운트 추가를 해주고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선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죠. 원래 있던 애 얘는 4개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걸 추가하거나 0 그냥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긴 하는데, 기존에 이미 잘 작동하고 있는 거를 막 손을 대서 바꿔버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개발을 완료했고 운영에 얹혔어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다른 기능을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막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고 있는 애랑 연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기존에 되어 있는 애를 고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추가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걸 건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곳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할지 우리는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야 코드가 이게 전부니까 여기서 요거 수정했을 때 다른 에러 없는 건 알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취업하고 개발하게 될 프로젝트의 규모는요, 이런 게시판 몇백 개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몇백 개, 몇천 개? 이건 정말 그냥 너무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 거 안에서 저거 하나 잘못 건드려서 다른 데서 에러가 빵빵 터진다. 그럼 시스템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걸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는 하면 안 된대요. 원래 하려고 했던 방식, 얘를 고치는 건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이거 4개짜리를 그냥 두란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거 하고 싶으면 5개짜리 만들면 되죠. 그럼 얘 할 때는 이거 찾아올 거고 4개짜리 위에서 내려올 때는 이거 찾아올 거니까 오버로딩이잖아요, 이거.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바꾸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얘만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얘 때는 이거 찾아올 거고 위에서 4개짜리 라이트 할 때는 이거 찾아올 거고 이제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너무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 이거 줄이는 거 했었죠? 수업 때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실까요? 이 생성자 안에 있는 이 디스, 이 함수 호출하듯이 생긴 얘는, 함수 실행하듯이 생긴 얘는 다른 생성자한테 일을 떠넘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우리가 매개변수로 받아오고 있는 이 데이터들 넘겨주면 자, 이렇게 넘겨주면 4개짜리가 얘한테 와요. 그리고 얘를 만나죠. 얘가 실행이 돼요. 얘는 일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되겠죠. 우리가 받아온 거 ID, REG 데이트, 타이틀, 바디, 카운트는 0이니까 여기서 초기화하고 싶은 건 0이니까 0 넣어주면 이거 각각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값 기록하는 거죠, 공간에.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오버로딩 하는 법. 자,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던 거 수정 안 해도 되고요. 지금 테스트 더미 데이터 만들 때 추가한 것도 뭐 알아서 5개짜리면, 이게 5개짜리면 요거 안 갈 거고 알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4개짜리 여기로 오면 얘가 실행돼서 얘한테 1 떠넘기니까 문제없이 또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러고 이제 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잘 되나, 잘 들어있죠, 조회수까지. 그리고 우리가 라이트 글쓰기 쪽에서 4개 5개 문제 이슈가 있었으니까 라이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문제가 있죠? 그죠? 이미 글이 3개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글을 쓰니까 1번 글이래요. 이게 왜 이럴까요? 우리가 라이트 할 때 이 번호, 글 번호 넘버링 하는 게 이 과정이잖아요. 그쵸? 얘를 처음에 0으로 해놓고 라이트 한 번 할 때마다 1씩 증가시키는 건데, 지금 더미 데이터는 우리가 라이트로 쓴 게 아니죠. 우리는 라이트를 처음 했죠. 그러니까 얘가 1번 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번 글이 2개가 되는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손을 봐야 됩니다. 오늘 어차피 여기까지 할 것 같으니까 이거 40분까지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 1번 글이 나오는 거를 이제 더미 데이터를 인식해서 4번 글부터 나오게 할 수 있을지 한번 40분까지만 고민을 해 보세요. 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 라이트를 했을 때 더미 데이터를 무시하고 1번 글로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얘였어요. 얘가 처음에 0으로 초기화가 되고 라이트 할 때마다 1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를 3으로 바꾸면요, 얘는 3부터 시작을 하겠죠. 더미 데이터 3개죠. 여기에 잘 들어있고 라이트 했을 때 4번 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면 내가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를 좀 더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더 만들었어요. 그럼 얘도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굳이 얘를 알박아 놓으면서 하드코딩을 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간간히 하드코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드코딩이 많이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 건드려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져요. 뭐 하나를 고치려고 할 때 그런 그 기능이 하드코딩으로 되어 있으면요, 보여지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면서 기능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때 거기서 건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너무 일이 번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값을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도 얘가 알아서 그냥 받아들이고 작동이 되면 그게 제일 깔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제가요 얘를 REST 아티클 ID 라는 애가 아니라 이렇게 넣으면요, 지금 아티클스 사이즈, 얘는 아티클스 얘의 총 들어있는 개수를 알려주는 애죠. 그럼 더미 데이터 3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만들어졌어요. 그럼 아티클스 사이즈는 몇이에요? 3이죠. 이미 3인 거예요. 얘는 여기서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 이 아티클스 사이즈라는 애는 3이 되고요. 그러면 3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럼 4로 들어가요, 아이디가. 그러고 나서 쭉 진행이 되다가 애드가 됐죠. 그리고 라이트를 또 했대요. 그때 아티클스 사이즈는 몇이에요? 더미 데이터 때문에 3이었던 애를 플러스 1을 했어요. 한 번 애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라이트를 또 해요. 그럼 여기서 아티클스 사이즈는 몇이에요 지금? 4죠. 게시물 하나 추가됐으니까. 그쵸? 그럼 4 플러스 1이겠네요. 그럼 다음번에 써지는 글은 5번 글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얘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얘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쵸? 지워버려도 되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리스트 일단 잘 나오고요. 4번 글 잘 나오죠. 5번 글도 잘 나오고요. 그쵸? 문제가 전혀 없죠.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기능들 전혀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하면서 이것도 처리가 잘 됐네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도 라이트를 할 때 글 번호에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더미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알아서 사이즈를 판단하고 그 사이즈를 줄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테스트 생성, 테스트 데이터 생성 메서드를 만든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코드를 보시면 지금 이 부분, 이거 게시물 찾는 부분이죠. 1번 글, 2번 글 여기다 입력했을 때 그 특정 게시물 찾아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디테일에도 있고요, 모디파이에도 있고요, 딜리트는 조금 다르지만 얘도 유사한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메서드로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서 중복을 최대한 줄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애를 이제 함수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걸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이걸 뭐라 그러지? 중복을 최대한 하지 않는, 우리 오리 클래스 할 때도 메서드 중복 계속 지웠잖아요. 이게 객체 지향이 가지는 장점이자 특징이에요. 중복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불필요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요, 그런 증식을. 그래서 이런 과정을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메서드들을 어떻게 하면 중복을 없앨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일 수업 전까지. 오늘 했던 내용 복습하시면서 이것도 얘를 어떻게 빼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할 수 있으신 분은 해오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